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익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번에 내하풍께 우리가 풍성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64개 중에서 56번, 56번에 해당하는 화산 10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6번에 나오는 화산 10개는요. 위에는 이계인 불이 있고 아래에는 강계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서 불이 탈 때 보면은요, 그 자리에서 타고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로 막 퍼져나갑니다. 마치 나그네가 집을 떠나가지고 여행지로 달려가는 것처럼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불과 산, 이계와 강계가 만난 것을 하산여라는 10개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64개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연 그대로 만나가지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 위에 있는 불은 거기서 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 저쪽으로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집을 떠나서 여행할 때 자기 목적지를 위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같다 해서 10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라는 것은 10개는 여는 뭐예요? 나그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그네 여자입니다. 10개는 나그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나가는 객이에요. 그 주인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주인이 아니고 지나가는 객이다. 그래서 과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계의 특징과 아래에 있는 강계의 특징을 인식을 하고 개를 보면은 훨씬 이해하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계를 보면은 먼저 자연을 보아야 합니다. 이계의 자연은 위에서는 태양이 됩니다. 하늘에서는 태양이 되고 아래에 있을 때는 불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붙을 때 빛을 냅니다. 이 전기불이 많이 켜졌지만 코드를 딱 끄는 순간 오퍼가 되는 순간 끊어지는 순간 불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은 첫 번째가 리아라 붙을 리자입니다. 고울 여자 붙으면 모든 것이 곱고 아름답게 보여요. 밝으니까 그죠? 그래서 고울 여자 붙을 리자로 같이 썼습니다. 이건 약자가 됩니다. 약자. 고울 여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약자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을 붙이니까 깜깜하던 곳이 전체가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은요, 붙을 때 보면은 그냥 살살 가서 붙는 게 아니고 갑자기 사방으로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불이 나도 15층, 16층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 산에 불이 동쪽 산에서 불이 붙었다 어느새 보면은 서쪽 산으로 막 전체로 옮아갑니다. 그래서 조급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계는요, 자연물, 동식물을 보면은 동물을 보면 꽁에 해당됩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꽁은 새 중에서도 상당히 아주 아름다운 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꽁치자를 썼습니다. 자, 강계의 자연을 보면은 아래에 음이 두 개 있고 위에 양이 딱 막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딱 막혀서 멈춰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계는 자연으로는 산에 해당되고 강계는 산은 항상 그 자리에 그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고향을 다녀왔는데 예전 사람들은 50년, 60년이 지나고 나니 아무도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있던 산, 뒤에 있던 산, 뭐 옆에 있던 계곡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요, 딱 그쳐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의 특징은 독실하게 만물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죠?
끝도 없이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만물을 거기서 계속 길러내고 거기에 사는 동식물도 계속 번식하고 독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독실하게 할 때 고시 공부를 한다, 무슨 공부를 한다, 병을 낫게 한다. 무언가를 독실하게 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왜? 산은 자연 그대로라 우리가 잡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잡념이 생긴다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 살 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면은 집중이 잘 됩니다. 자, 또한 산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진중하다.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다. 진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는 소영하니 여정하면 길하리라. 간단하죠, 그죠? 여는 소영하니 여정하면 길하리라. 여께는 조금 형통하니 크게 확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금 형통하니 여행자가 정도를 지키면 길할 것이다. 여행자가 객이 되는데 손님이 되는데 다른 데 가서 함부로 예의에 맞지 않게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께에서는 중요한 것이 중덕과 밝음과 그 다음에 정도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께가 조금 형통하는 것은 유순함이 중도를 얻어서 양강에게 수운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오효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께가 조금 형통하다는 것은 유순함이 오효가 중도를 얻어서 가운데 자리를 얻어서 누구에게? 양강에게 두 양에게 뭐 한다?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께가 형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행자가 정하면 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자가 정도를 지킨다는 것은 문명함과 밝음과 또 뭐예요? 가운데 자리 중도를 얻고 그 다음에 유순해야 됩니다. 여행자가 나그네가 돼가지고 타향에 가서 강하게 행동을 하면은 어때요? 거기서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순함도 같이 갖추어야지 여행자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하다 하는 것은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죠, 그죠? 미국을 간다 그러면 미국에 가서 뭐를 배우고 무엇을 보고 와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길하다는 것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는 소영하니 여정하면 길하리라. 여께는 조금 형통하니 여행자가 정도를 지키면 길한 것이다. 자, 개사를 보겠습니다. 단할 여소형은 덕중호외의 순호 강하고 지이호 명이라 시소형 여정기량이 여지시의 대의제라. 자, 단에 말하였다. 여께가 조금 형통함은 단이라는 것은 공자가 썼는데 괴사를 풀이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음류가 밖에서 중도를 얻어 양강을 따르며 오효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의 주, 개주는 개의 주인이 되는 효는 오효입니다. 그래서 오효를 가지고 단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류가 밖에서, 자, 요거는 아니라고 그러고 요거는 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류가 밖에서 중도를 얻어 양강을 따르며 양쪽에 양이 있는데 거기를 따르며 밝음에 붙어서 멈춰 있기 때문에 이께는 밝음이에요. 덕은 붙음이에요. 그래서 밝음에 붙어서 뭐예요? 멈춰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금 형통하고 여행자가 정도를 지켜서 길한 것이니
역계의 때와 뜻이 크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유덕중호의 순호 강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효의 자리와 덕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계주가 되는 오효의 자리, 그 다음에 덕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두 번째 지이호 명이라. 이거는 뭐냐면은 내외계의, 내계와 외계의 두 개의 덕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지시의 대의제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여지시의 대의제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여행할 때에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처신이 좀 편안한데 처신하기가 평소에 하던 일이니까, 그죠? 그러나 여행할 때는 처신하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지시의 대의제라. 여행할 때에는 뭐 하기 어렵다? 처신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매일 다니던 회사라든가 집 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어때요? 평소에 하던 대로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여행할 때는 어떠한 상황이 부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돌발 사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할 때에 처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지시의 대의제라. 그렇게 공자님께서 풀이를 하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단알려 소형은 유덕중 호외의 순호강하고 지이호 명이라. 시소형 여정귀량이 여지시의 대의제라. 단전에 말하였다. 역계가 조금 형통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할 때는 어떤 일을 해도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지만 큰 회사라든가 무엇이든지 운영할 때는 크게 형통해야 되지만 역계에서는 조금밖에 형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오로지 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 그 다음에 얻을 것을 얻어오면 되니까, 그죠? 역계가 조금 형통하면 음료가 밖에서 중도를 얻어 바로 계주인 오효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죠? 음료가 밖에서 중도를 얻어 양강을 따르며 이 깨를 보면 가운데 음이 있고 아래 위에 양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강을 순한다. 음은 자연적으로 무엇을 따라서 움직인다? 양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양강을 따르며 밝음에 붙어서 멈춰 있기 때문이다. 이 깨 자체는 어때요? 특징이? 이 깨의 특징은 밝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붙음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깨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했고, 멈춰 있다는 것은 간깨의 덕 내지는 간깨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옮겨가고 없어지고 하는데 오래도록 있는 것은 산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조에 보면은 인글은 간데 없는데 산천은 의과돼. 산천은 옛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인글은 간데 없다. 사람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다 흔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산은 유구하게 남아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밝음에 붙어서 멈춰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금 형통하고 여행자가 정도를 지켜서 길한 것이니. 자, 여행자의 정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행자의 정도는 밝음, 또 뭐예요? 중덕, 밝음, 중덕. 그 다음에 어때요? 강하면 안 돼요. 여행 가가지고 거기 사는 지역 사람들보다 더 강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순하게 따랐을 때 잘 안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하는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조금 하고 여행자가 정도를 지켜서 길한 것이니 역계의 때와 뜻이 크도다. 역계의 때에는 뭐예요? 우리가 처신하기 어려워요. 기미를 잘 살펴가지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돼요.
그냥 촐랑거리고 움직이다가 아주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행할 때는 우리가 평소 가지 않던 곳에선 항상 열이 박빙하듯이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조심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상하를 볼까요? 상하의 산상유화연이 군자이하야 신명용형하며 이 불효카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상이라는 것은 이 6혀 전체를 뭉뚱그려서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인데 하나씩 설명하지 않고 6개를 하나로 뭉뚱그렸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큰 상이다. 대상인데 공자가 이 상에다가 말씀을 붙였기 때문에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상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활 산상유화 연이 군자이하야 명신용영하며 이 불효카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산 위에 불이 있으면 10개이니 어때요? 산이 있어요. 위에 불이 있어요. 산 위에 불이 있으면 10개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산의 불이 어떨까? 그거를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본받아서 여기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본받아서 어떻게 처신을 하면은 가장 자연스럽게 처신을 하고 조화가 될 수 있나 그런 것을 살펴서 설명을 달한 겁니다.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군자는 역을 배우는 사람들 또는 역을 만든 사람 그죠?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형벌성을 밝게 하고 신중하게 하며 형벌성을 밝게 하고 신중하게 하며 죄인을 감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 불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계속 타는 게 아니에요. 얼른 타고 조급하게 다른 데로 막 번져나갑니다. 그거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역은 자연의 법칙을 인사에다가 적용시켜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조화가 되고 성공하기 쉬운지를 설명을 갖다가 인사로서 비유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군자가 위에는 불이 있고 아래는 산이 있어서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가지고 본받습니다. 뭘 본받아요? 불이 높은 곳에 있어서 위에는 불이 있고 아래에는 산이 있으니 불이 높은 곳에 있어서 밝게 비치는 상을 본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본받아요? 불이 산보다 위에 있으니까 높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이 산 위에 있어서 밝게 비치는 상을 본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신용행한다. 군자 어떻게 해요? 형벌을 쓰면 어떻게 해요? 밝게 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본받았나 하면은요. 밝음은 이께를 본받았고 밝을 명 밝을 랑자입니다. 명랑약하. 밝기는 불과 같이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을 변별할 때는 뭐예요? 죄를 갖다가 나눌 때는 산처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여산이라. 명랑약하. 신중여산이라. 산처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가볍게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불효카나니라. 감옥에 죄인을 갖다가 감옥에 오랫동안 두지 않는다. 마치 뭐처럼 보고 한다. 불이 조급하게 타 나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배워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빨리 판결을 하고 석방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를 보고? 불을 보고. 불의 특징은 조급하게 움직여서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활산상유하 연이 군자이하야 명신용영하며 이 불효카나니라. 이 개의 상을 가지고 공자께서 설명을 붙인 겁니다. 자, 상에 말하였다. 산 위에 불이 있음이, 아래는 산이 있고 위에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불이 있음이 10개이니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산 위에 불이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그 이치를 본받아서 형벌을 씀을 밝게 하고, 형벌을 쓸 때는 어떻게 한다? 밝게 하고. 죄인에게 형벌을 밝게 하지 않고 잘못 보고 하면은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깨를 본받아서 형벌을 씀을 밝게 하고, 간깨를 본받아서 신중하게 하며, 죄인을,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그 감옥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빨리 내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 깨를 본받은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역을 만들 때는 보면은 100%다 자연을 보고 인사에 적용시켜서 인간 삶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아가고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길한 쪽으로 나아가고 흉한 쪽을 피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잘 설명을 붙여 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처음에는 우리 주역이 점치는 척으로 시작되었지만 공자 시대에 와가지고 문왕주공을 이어서 한 600년 뒤에 공자 때에 다시 인문학적으로 다 바꿔가지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 주역을 볼 때 늘 감사하던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은 하산 10개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초여부터 상여까지 여행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난해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해가 안 될 때는 유튜브 들어가서요, 임계 TV를 치면은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